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처장을 맡고 있는 통계학과의 박민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여러 학교 관계자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접 입학 설명회를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작되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 관련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고려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022학년도 입학 전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몇 가지 중요한 입학 전형의 변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집 규모 변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수시와 정시의 비중에 변동이 생기면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수시 비중이 축소하는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시와 그다음에 기회균등 고른 기회에서 일정 수준의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증원을 했고요. 수시에서 학교 추천 일반 전형의 두 개 전형인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은 정원이 감소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을 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14명의 정원이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전형 요소가 간소화되었다는 점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당시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는 전부 폐지하였고 특별히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면접을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학교 추천 전형의 변화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평가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하였고 또한 금년에는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과 같이 복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교과 점수 산출 방식의 변경이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나군에 있었던 저희 학교가 이제 가군으로 변경을 해서 모집군 변경이 있었고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선발 중에 기회균등 내에서 수능을 위주로 한 기회균등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어 등급간 감점 간격 역시 조정이 되어서 이 부분 역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변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추가된 사실은 국제대학의 과거에는 국제학부로 해서 50명을 선발하던 이 전형 내에서 국제대학 글로벌 한국 융합 학부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5명으로 그리 큰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로 선발이 된 이 5명의 학생들에게는 이들에게 맞춘 맞춤형 교육과 그다음에 개인별 전담 지도교수제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우선권 그다음에 대학원 연계해서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혜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경우에는 소속은 국제대학이고 수시 전형을 통해서 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수시 전형 중에서도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을 통해서 5명이 선발됩니다. 전체적으로 2022학년도 입학 전형을 요약해서 드리면 정시가 40%, 수시가 약 6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비하여서 정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음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시와 수시의 각각의 세부적인 각 전형들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부 위주 전형,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저희들이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이 차트에 나와 있는 지금 수치들은 각 전형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게 되는 인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생부를 위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에 해당하고 수능 위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각 수능 점수가 평가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내에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디자인 조형학부 그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응이 되는 각각 40명, 15명 그리고 18명을 저희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먼저 이 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는 학생부 내에 있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 이외에 비교과 성적을 함께 고려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전형과 기획윤등 전형으로 다시 분할이 되고, 일반 전형 내에서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업 우수형과 우리가 선발하고자 하는 각 계열별 학생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하는 계열 적합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선발 인원은 각각 학교 추천이 860명,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이 908명, 그리고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이 473명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그 책무를, 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균등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22학년도에 기획균등 전형에 지금 배정된 인원은 178명입니다. 특기자 전형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기 실적 위주이면서 배정된 인원은 전체적으로 73명입니다. 한 가지 금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보다 다양하게 열어놓았다는 것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전형들 모두 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획윤등 전형 내에 있는 고른기회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이 둘은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전형에 있어서는 복수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 전형과 또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으로서는 학교 추천 전형,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해당이 됩니다. 특기자 전형 중에는 전체가 전부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교육과와 디자인 조형 학부에 대응하는 이 전형만이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전형은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 그리고 기획균등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일부인 사이버 국방학과가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전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다면, 이어서 각 수시 모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의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면접은 수능 시험 전과 후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수능 시험 전에 있는 면접 전형은 일반 전형, 계열적 합형, 기획윤등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수능 시험 전에 면접이 이루어지며,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수능 시험 이후에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과 12월 중에 이루어지며, 이후에 추가 합격자 발표 역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시 전형 중에 먼저 학교 추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2022학년도 변화는 앞에서 요약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4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정시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시 중에서도 학교 추천 인원 역시 모집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183명에서 860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고, 실제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게 돼서 복수로 학교 추천 및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 이 3가지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 있어서 면접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학생부 교과와 서류를 이용을 한 일괄 전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점수 산출 방식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이 폐지가 되었고, 성취도 위주의 과목들,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는 과목에 대해서 변환 석차 등급이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학교 추천 전체 선발 인원은 860명이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졸업 연도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외에 그 이전에 졸업한 학생들도 학교 추천을 통해서 본교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형을 구성하는 요소는 저희들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80%, 그다음에 기타 서류 성적을 20%로 해서 일괄 선발하는 평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는 교과 반영 비율 및 활용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 반영되는 교과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교과를 포함해서 실제로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교과를 저희들이 실제 교과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다만 학년별 반영 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예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예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석차 등급이 주어진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변환 석차 등급을 산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석차 등급 그리고 성취도에 따른 변환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되면 이 점수를 이용을 해서 교과 평균 등급을 산출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 최종 교과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나와 있는 공식을 살펴보면 각 이수 단위가 정해진 과목별로 실제로는 가중치를 산출을 해서 그러니까 이수 단위가 큰 과목에는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교과 평균 등급이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산출이 된 교과 평균 등급 점수에 0.8을 곱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성취도에 따른 변환 석차 등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대입 상담 포털 어디가 쌤 등에서 우리가 점수 산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취도에 따른 변환 석차 등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 추천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 전형으로서 학교 추천을 위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의 경우에는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자연계는 3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4개 영역의 합이 5등급으로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한국사 3등급 이내, 4등급 이내, 4등급 이내가 각각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은 인문계와 자연계에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적용이 되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수학의 경우에는 3개의 가능한 선택지 중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연계나 의과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인문계와 동일하게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러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는 선택지에서 배제가 되어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전형 중에서 학업 우수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우수형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은 908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교 추천과 상당히 유사하고 졸업 연도 제한 없고 더불어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나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평가는 총 2개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1단계에서는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정원 중에 6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한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21학년도에는 저희들이 1단계에서 약 5배수를 선발을 했다면 2022학년도에는 지금 6배수로 배수를 약간 확대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학업 우수형 면접은 제시문 숙독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학생들이 제공된 제시문을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통해서 실제 제시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서 면접이 진행되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교 추천과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역시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전형입니다. 최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 4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자연계는 4개 영역 합 8등급, 반도체 공학과는 특별히 4개의 영역 합 7등급으로 최저 학력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은 4개 영역의 합이 5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더불어서 한국사와 관련된 최저 학력 기준 역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수능 국어 및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의 경우에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수능을 치르시면 됩니다. 자연계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그 내용은 수시 모집의 내용은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에 해당이 합니다.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 총 473명을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이고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과 마찬가지로 졸업 연도에 제한은 없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해외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지원 역시 가능합니다. 전형 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단계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기반 100% 해서 5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서 선발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성적과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얻어지는 점수를 환산해서 저희들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업 우수형과는 달리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 숙독이 21분, 그다음에 이어서 면접이 7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 전형 그 학업 우수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제시문 숙독 시간뿐만 아니라 면접 시간도 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특성이나 또는 평가 요소들이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두 전형 간의 면접의 시간들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기회균등,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 비하여서 2022학년도에 변화가 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회균등 고른기회 전형의 실제로 선발 인원을 37명에서 168명으로 확대했고, 대신 기회균등에 있었던 사회공헌자는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에 13명 있던 인원을 전혀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2022학년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회균등 지원 자격은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농, 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전체 16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며, 자격 조건으로 보면 국내 소재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를 중에서 본교가 정하는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공할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균등 178명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100% 서류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정원의 3배수를 모집한 이후에 1단계 성적과 그다음에 수행되는 면접 점수를 활용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고른기회 전형 재직자를 위한 이 기회균등 전형에서의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12분 동안 숙독을 하시고, 숙독한 제시문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면접을 6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시문이 제공되지 않고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면접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중에 실기 그리고 실적 위주의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 2022학년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7명을 선발했던 2021학년도에 비교해서 2022학년도에는
73명으로 모집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선발하지 않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사이버 국방학과만 저희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사항은 체육교육학과 1단계 선발 배수가 변경된 것으로 지난해 3배수 1단계에서 선발을 했던 것을 금년에는 4배수로 확대해서 1단계 선발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기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고요. 여기 역시 졸업연도 제한은 없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보는 바와 같이 체육교육과 디자인조형학부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로 각각 40명, 15명, 1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서범대학의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 각 종목별로 배정이 된 모집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스마트 보안학부에 있는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 일반 15명 그리고 해킹 방어로서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기자 전형의 전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특별히 체육교육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1단계에서 서류 70%, 본 서류에는 경기 실적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25%, 그리고 학생부 출결 내용이 5% 해당해서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진행한 이후에 1단계 성적 80%, 면접 성적 20%를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본 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게 되는데 이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나 다라로 표기된 여기 최저학력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4개의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는 국내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나는 국외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기준이고, 다 같은 경우에 가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 응시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응시 과목 중에서 상위 2개 과목 등급의 평균이 7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을 기준 충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 면접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교육과 면접은 별도의 제시문이나 준비 시간이 없이 면접을 통해서 5분 동안에 진행이 되는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조형 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조형 학부의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 100%를 통해서 5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면접 성적과 1단계 성적을 각각 40%와 60% 반영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 그리고 본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합의 8등급으로 다음과 같이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사탐, 과탐으로 구성된 수능 과목들 중에서 세계 영역의 합의 8등급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의 면접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제시문 없이 면접을 진행하되 8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 1단계에서 서류를 기본으로 해서 3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더불어서 2차례의 추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접이고 다른 하나는 군 면접과 체력 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 성적 60%, 면접 20%, 그다음에 군 면접 및 체력 검정 20%를 배정을 해서 최종 점수가 산출이 되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본 전형에서의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 중 사이버 국방학과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는 제시문 숙독을 5분 동안 진행을 하고 면접 과정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제출한 서류 기반 면접을 포함해서 통합 면접의 형태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특기자 전형의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모집단위 체육교육과 디자인조형학부 사이버국방학과에 지원한 지원자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각 모집단위별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교육과의 경우에 경기실적 서류, 디자인조형학부의 창의활동 보고서, 사이버국방학과에는 활동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국방학과의 활동증빙 서류는 이에 해당하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의 경우 필수적으로 해당되는 경기실적 서류와 창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온라인 방법과 등기 우편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등기 우편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디자인조형학부와 사이버국방학과는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활동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있는데 실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양은 A4 용지 3매 이내이며 검정고시와 국외고 출신자는 이를 8매까지 허용합니다. 창의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최대 8개까지의 활동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시 전형에서 각 전형별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서류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평가위원 3명이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이 3명의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상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시 2명의 별도의 평가위원들이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평가상에서도 다시 한번 일정 등급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3명의 평가위원들이 기존의 결과들을 다 분석하고 판단해서 회의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서류평가의 결과를 산출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8명의 평가위원들이 한 학생의 서류를 평가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학생의 최종 서류평가 점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 역량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학업 역량, 두 번째로 자기 개발 역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성입니다.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7점 척도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 역량 중 학업 역량은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업 우수성, 고른 학업 성취, 그리고 기타 요소 등을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업 우수성은 전공 관련 교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며 고른 학업 성취는 주요 교과와 비주요 교과 간의 성적의 편차가 있는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며 기타 요소로는 성적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한 위에서 고려한 것들 이외의 학업 역량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를 가지고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역량으로서 자기 개발 역량은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열 관련 역량과 탐구 역량 그리고 기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열 관련 역량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자가 지원한 그 계열에 대한 이해 및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탐구 역량의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타 요소는 자기 개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평가 역량 중에 인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리더십 외에 기타 요소 등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규칙 준수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내 규칙이나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나눔과 배려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
또 경험이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를 저희들이 가지고서 인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 외에 협업 또는 소통 능력 등을 통해서 인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통 역량 이외에 특기자 전형에서 특별히 이제 서류 평가 역량을 고려하게 되는데, 먼저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제 해결 역량을 추가로 살펴보게 됩니다. 과제 해결 역량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고, 지적 호기심, 창의적 성과, 기타 요소 등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적 호기심은 실질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창의적 성과는 창의성과 관련된 학생의 교내 외 활동들, 그리고 그 성과물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요소는 위에서 고려한 것들을 위해 과제 해결 능력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조형 학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창의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창의성은 독창성, 성실성, 표현력, 그리고 논리성, 이 네 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창의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독창성은 아이디어의 관점과 또 접근 방법에 있어서 탁월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성실성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표현력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성은 의도와 개념, 전개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형별 서류 평가 역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각 역량이 각 전형에서 차지하는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에 있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 학업 역량은 각각 50%와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의 특성상 실제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열 적합형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10%가 넘는 비중으로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 우수형에서 자기개발 역량은 30%, 인성은 20%의 비중을 가지고서 점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계열 적합형은 학업 역량 40%, 자기개발 역량 40%, 그리고 인성 20%로서 최종 서류평가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기획인동 전형은 학업 역량 50%, 자기개발 역량 30%, 인성의 경우 20% 반영이 되어서 최종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학업 역량은 고려되지 않는데, 이는 학교 추천 전형의 특성상 이미 교과에 관련된 점수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개발 역량과 인성만을 가지고서 서류평가 역량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기개발 역량은 학교 추천의 경우 70%, 인성은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사이버 국방학과는 학업 역량 20%, 자기개발 역량 40%, 인성 20%,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과제 해결 능력 20%가 배정이 되어서 최종 점수가 산출이 되며, 디자인 조형 학부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 20%, 자기개발 역량 40%, 그리고 인성 20%, 마지막으로 창의성 20%의 배점이 배정되어서 최종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류평가와 더불어서 최종 점수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면접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수험번호, 이름, 출신, 고교명 등을 포함해서 실제로 평가자가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바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면접 고사장 입실 시에 수험번호를 대체하는 가번호를 부여하게 되고요. 또한 출신 고교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은 착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사장에 비치된 별도의 가운을 입고서 면접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험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출신 고교명 등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블라인드 면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려대학교 면접평가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면접평가는 기본적으로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지정된 면접 고사일에 사전 안내된 고사실로 입시를 하게 됩니다. 입시를 할 때에는 수험번호가 아닌 가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면접을 저희들이 고려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받고 문항을 숙독 그리고 답변을 준비한 이후에 실시간 화상 면접이 이루어지고,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이 없이 바로 실시간 화상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면접 평가의 평가는 항목별로 6점 척도를 이용하게 되고, 그 6점 척도는 A4, A, B, C, D, 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 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 면접 평가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가 면접 평가 역량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시문 기반 면접이 실제로 적용되는 전형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 그리고 기회 균등의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분석력은 제시문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적용력은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주어진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종합적 사고력은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통합해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태도는 실제로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방식과 또 면접에 임하는 전반적인 태도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제출 서류 기반 면접에서 학업 준비도와 전공 적합성 그리고 면접 태도를 저희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제출 기반 서류는 기회균등 전형에서 진행이 되는데, 학업 준비도는 지원 동기가 분명하고 대학 입학 후에 학업 수행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요.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현 직무와 지원 계열이 연계된 정도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태도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의사표현 방식과 면접에 임하는 전반적인 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의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제출 서류 기반 면접 중에서 특기자 전형의 체육 효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지도자 소양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체육 전문성은 종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팀 포지션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게 되고요. 발전 가능성은 향후 운동 계획의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지도자 소양은 인성 및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기자 전형의 디자인 조형 학부는 융합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그리고 면접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융합적 사고력은 인문, 수학, 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디자인 조형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며,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수행해온 정도 및 지원 전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이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태도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면접에 임하는 전반적인 태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이제 사이버 국방 학부의 경우에는 일종의 통합 면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통합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면접입니다. 논리적 사고력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며,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에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 항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태도는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면접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의 전형별 면접 평가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되는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그리고 기회균등 전형의 고른 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각각
차별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학업 우수형의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12분, 면접 시간 6분, 계열 적합형은 제시문을速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 시간 21분, 면접 시간은 7분, 마지막으로 고른 기회 전형은 12분, 6분으로 각각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획윤등 전형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체육교육과 전형, 그다음에 디자인 조형학부 전형 같은 경우는 제출 기반 서류의 면접이 진행이 되며 당연히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 시간은 없이 면접 시간은 각각 5분, 5분, 8분씩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의 사이버 국방학과의 경우에는 제시문 그리고 제출 기반 서류 한 면접이 통합 면접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준비 시간은 5분이며 면접 시간은 8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면접은 화상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전형별 면접 평가 역량별 그리고 그 역량의 반영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 전형의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기획윤등 전형의 고른기회 전형은 동일한 비중으로서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이 각각 20%, 30%, 40% 배정되고 면접 태도에는 10%가 배정이 됩니다. 기획윤등 전형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의 경우에 학업 준비도의 40%, 전공 적합성의 40%, 면접 태도의 20%가 배정이 됩니다. 특기자 전형의 체육교육과는 체육 전문성, 발전 가능성, 지도자 소양 이 부분에 각각 50%, 25%, 25%가 배정이 되고 디자인 조형학부에는 융합사고력 40%, 전공 적합성 40%, 면접 태도 20%가 반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국방학부의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력 40%, 전공 적합성 40%, 그리고 면접 태도가 20%가 반영이 되어서 최종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전형 안내 중에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은 선발 인원이 전체 정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는 1,467명, 그리고 기획윤등으로는 244명에서 총 1,711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또 수시 모집 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로 이 인원까지 포함한 인원들이 전체 정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되게 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시 모집은 수능 100%, 물론 예체능 및 사이버 국방학과는 제외가 되지만 나머지 모든 전형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100%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되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적성 및 인성 면접이 실시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에 있어서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는 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시 모집의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과 1월 사이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가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실기고사가 이루어지며 실기고사가 진행되는 전형은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2월 초 전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적성 인성 면접이 이루어지고 예정상으로는 2월 초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어서 합격자 등록 및 미등록 충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각 응시 영역의 유형을 크게 A형, B형, C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와 가정교육과 또는 체육교육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B형을, 자연계에 지원한 학생들은 A형을, 그리고 디자인 조형학부에 지원한 학생들은 C형에 대응이 되는 수능의 응시 영역을 치르셔야 합니다. 간호대학과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컴퓨터학과의 경우에는 자연계나 또 인문계에 지원한 학생들 모두 다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A형과 B형 모두가 고려된 상황에서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과 B형과 C형으로 구분을 해서 A형의 경우에는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 그리고 영어, 그리고 과탐 과목 중에서 2개를 택하셔야 합니다. B형의 경우에는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이제 포함해서 미적분, 기하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영어와 사탐, 과탐 중에서 2개의 영역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C형의 경우에는 국어 중에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수학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영어 그리고 사탐, 과탐 포함한 과목들, 탐구 과목들 중에서 2개를 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한국수학 과목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정시 중에서 일반 전형으로는 1,467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중에서 2022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실제로 응시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전형 요소로 보면 인문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능 100%, 사이버 국방학과는 수능 80%에 실기 면접 20%, 그리고 체육교육과와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에는 수능 70%, 실기 30%로 해서 전형 요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윤등 전형으로서는 총 24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중 농어촌 학생 전형에 116명, 사회배려자에 67명, 특수교육 대상자에 36명,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에 2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인문계, 자연계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수능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호대학의 경우에는 적성과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시 모집의 수능 점수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 그리고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그리고 간호학과와 자유전공학부의 50%에 대응하는 학생들, 그리고 컴퓨터학과의 25%에 대응하는 부분은 국어 200점, 수학 200점, 그리고 사탐과 과탐 해서 160점이 배정이 되고, 영어는 감점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국사는 가점 방법을 통해서 최종 수능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 그리고 간호학과,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의 50%, 그리고 컴퓨터학과의 75%에 대응되는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국어 200점, 수학 240점, 그리고 과학 탐구 과목 2과목에 200점이 반영이 됩니다. 영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점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한국사회 같은 경우에는 가점 처리를 통해서 최종 수능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예능계,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에는 국어 200점, 수학은 반영되지 않고 사탐과 과탐 과목들 중에서 선택된 2과목에 160점, 그리고 영어는 감점, 그리고 한국사는 가점을 통해서 최종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의 등급별 감점 및 가산점 점수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각 등급별로 3점씩의 차등을 주어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사 영역의 경우에는 인문계 모집 단위, 그리고 자연계, 예체능계 모집 단위에 있어서 등급별 모집 점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3등급까지 10점이 부여가 되고, 자연계, 예체능계 모집 단위에는 4등급까지 10점이 부여됩니다. 이로써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 안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